여러분 최근에 프랑스의 연금 개혁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프랑스는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1%에 육박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는데요. 그러면서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GDP의 13.6%가 연금 관련 지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의 평균이 7.7%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앞으로 이 비중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연금 자원이 고갈될 수 있기에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이 정치적 부담에도 강력하게 연금 개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의 핵심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을 뼈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일하고 연금 시기를 늦추고자 하는 거죠. 이러한 연금 개혁을 강하게 밀고 나가면서 이에 대한 반대 시위로 무려 128만 명에 달하는 프랑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강력한 철회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가 너무 거세지자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마크롱 대통령이 12연설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연금 개혁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본다면 프랑스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한 상황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말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하는데요. 딱 두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랑스와 비슷한 고령화 저출산입니다.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역대 최저 수치를 보이면서 인구가 심각한 수준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할 사람은 없고 연금을 받아야 하는 노인의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는 건 어떻게 본다면 당연한 일이며 단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연금 개혁을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이 바로 출산율인데요. 우리나라는 10년째 OECD 출산율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꼴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8명이 나온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령화가 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인구까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인구가 필요한데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소멸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힘내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국민연금의 운용입니다. 먼저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 예상 수익률이 마이너스 8.22%입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낮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평균 수익률을 주요국과 비교해봐도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여파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해외 여러 금융기관에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 크레딧 스위스, 시그니처 뱅크에도 투자가 되어 있죠. 하나씩 금액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식과 채권에 1389억 원, 시그니처 뱅크에는 주식으로 35억 원, 크레딧 스위스는 주식과 채권으로 1359억 원으로 총 금액을 합하면 무려 2783억 원이 물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려 2783억 원이나 말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압적으로 납입을 해야만 하는 국민연금이 너무나도 야속할 따름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국민연금의 취지는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제로 납입을 하고 있는데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납입을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는데 길거리 인터뷰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분에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묻자 돌아오는 답변이 어차피 고갈될 거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냐 하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연금개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연금개혁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방안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험료율을 인상시켜 월급을 받을 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방법. 두 번째로 프랑스처럼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법. 마지막으로 소득 대체율 조정을 통해서 연금액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무엇 하나도 좋아지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없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두 번째 방법인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법으로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연금 수령 방법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부부를 기준으로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이 유족연금도 100%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최소 40%에서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서 살아있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과 내가 받고 있는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말도 안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청춘을 다 바쳐서 몇십 년 동안 납입한 연금이 누군가는 원금도 만져보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돌아가셨을 때 적어도
적어도 내가 납입한 연금액 이상으로 유족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민연금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나라를 위해 희생한 걸로 생각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파헤쳐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입한 원금 대비 덜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국민연금 말고 개인연금을 잘만 가입하면 내가 납입한 금액보다 확정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국민연금이 사적연금이라고 하는 개인연금보다 못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연금의 취지가 개인의 노후 준비를 강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개인연금을 가입하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제도로 변경하는 게 서로 편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바라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